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빗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날개 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저희가 8개월 동안 동물과 관련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선거가 10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총선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정당이나 후보분들을 누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목이 터져라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약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권과 관련된 그런 공약이나 관심들이 정치권에서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제일 대표적으로 네. 저는 녹색당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평소에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녹색당이 사실은 원내 정당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 소수 정당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원외 정당? 네. 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예 1월 23일 날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라고 동물권을 위한 선본을 아예 발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몇 분 발표했는데 그중에 1번 비례대표로 선정되신 분도 그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던 영화 감독님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동물권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일단은 녹색당이 그 1번 비례대표로 뽑은 분은 황윤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작별, 어느 날 그 길에서 뭐 잡식가족의 딜레마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쭉 찍으셨어요. 근데 제가 수의대 학교 다닐 때 이 어느 날 그 길에서 영화를 어떤 교수님이 틀어주셔가지고 봤거든요. 그게 로드킬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직접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다니면서 다 찍고 이런 걸 소개한 영화를 봤는데 저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이게 육식 관련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동물복지에 관심 많으신 분이 비례대표로 선정이 되셨고 또 이제 수의계와 관련이 있는 거는 남편분이 또 수의사분이세요. 네, 남편분이 국립생태원에 계신 김영준 수의사님이라고 이 수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생동물 수의사분이거든요. 이분도 되게 존경스러운 게 정말 야생동물의 수의사들이 거의 관심이 없을 때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불모지를 거의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부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황윤 감독님이 지금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이 되셨고 그 녹색당이 그때 동물권 선거운동본부 발족할 때 내세웠던 공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민법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이 물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과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죠. 예, 물건이죠. 그렇죠. 지금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이분법적 그렇죠. 체계이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뭐 부셔도 되는 것처럼 동물도 막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법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이걸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우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복지 관련돼서 전담부서가 없잖아요. 중앙부처에 인력이 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전담국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 처음 본 공약인데요. 그 우리 학생들한테 단체 급식하잖아요. 그때 채식주의자들을 보장해서 채식인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괜찮죠? 저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시니까. 입장에서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네. 예, 식당도 그렇고 네. 나중에 저는 그 걱정도 했거든요.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급식에서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예. 채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채식 메뉴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야생동 식물을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 사업을 규제하고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생물 권역 내에 우리 도로 같은 거 많이 짓다 보면은 이용률이 높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도로 옆에 또 도로 지어서 이용률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환경만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그런 토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자연화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선거 공약으로 나온 내용들인데 대박이죠. 사실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녹색당이 예, 이런 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참 감사한데 혹시라도 녹색당이 원내로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네.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만 정당 투표로만 원내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표하실 때 두 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하시고 그다음에 정당, 정당 투표를 꼭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당 투표는 최소 3% 이상인가요? 그렇죠. 지금 47석이니까 3%는 나와야 한 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나와야 이제 1번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자, 녹색당 얘기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른 정당들도 네. 비슷한 얘기를 했을까 또는 많이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네. 또 주목해야 될 정당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모든 정당들이 다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확실히 진보 정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정당이 이제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은 네.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지금 나오셨죠.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수의사 출신의 그렇죠. 후보도 있어요. 네, 그 송치용 수의사님이라고 지금 평택갑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네, 예.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당 사상 최초로 지난 2월 2일 날 예비 내각을 미리 구성해서 발표했거든요.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요 정당들, 그 부처들의 어떤 예비 장관들을 미리 선임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5개 부 예비 장관을 발표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5개 중에 하나가 동물복지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있지도 않은 부서인데 지금은 동물보호과도 농식품부 안에 없거든요. 검역본부에는 있지만 중앙정부에는 과조차도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도 없는데 아예 동물복지부를 만들어서 동물복지부 예비장관으로 송치영 후보님을 지금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5개 지정한 부를 보면은 국방부, 국토환경부, 언론개혁부, 지방자치부, 동물복지부.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물복지부에서 송치영 그 예비장관님을 비롯해서 동물복지부 구성된 분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복지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요 공약을 좀 살펴드리면 녹색당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누구라도 다 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당들이 꼭 원내 진입 이걸 다 떠나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하던 이분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물건 2개인데 거기에 동물이라고 3번째 걸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공약이고 두 번째 공약이 이 사실 19대 국회에 동물복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이어서 지금 동물보호법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키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이름 자체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계류 중이어서 거의 통과될 확률이 낮은데 이거를 다시 한번 발의시켜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 보호법이 아니라 동물 복지. 네,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통과는 못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물복지법을 20대 때 이제 해보겠다. 세 번째가 동물보호 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농식품부 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관련된 얘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많죠. 예, 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엿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당까지 살펴봤고, 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정당 있잖아요. 네. 네,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예. 네. 네, 이쪽의 의식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뭐 표를 의식한 건지 지금 뭐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1,000만 명이죠. 또 산업동물 쪽, 실험동물 쪽, 야생동물 쪽 이 동물과 관련된 직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보호 관련된 공약은 다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있고 더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그러니까 각 당들이 일단은 소개한 것들 몇 가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미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었던 것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발표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동물 등록 대상이 지금 개만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거. 그다음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그런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선입견이. 그래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TNR 수술 지금 길고양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 길고양이 TNR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법이거든요. 개체수 조절 방법인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그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 중에 70% 이상이 중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매년 그 나머지 새로 생기는 고양이들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뭐 5% 3% 수준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TNR은 하긴 하지만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제대로 법제화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TNR 사업의 실효성을 보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고 또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확충하고 종견장 허가제 뭐 이런 공약들도 있고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은 동물 관련 공약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반려인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났고 네. 그 반려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네.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만큼 그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느냐 뭐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동물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질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인이라고 해도 어떤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할 때 과연 그 동물 관련 공약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네.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막 각 정당들이 동물 관련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저도 궁금했는데 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이걸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2,13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4.13 총선에서 귀하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에 투표하겠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97.8%.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 질문 자체가 예 아니요라고 하면은 뭐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관련해서 그 공약을 낸 곳과 또는 이후에 그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후보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가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97.8%.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도대체 동물 관련해서 뭐가 제일 심각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1위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유기동물 문제랑 개식용. 네, 그다음에 또 길고양이 문제, 실험동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로 나와가지고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게 동물학대 단속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1위로 나왔고요. 위클리빗에서 항상 하는 얘기와 그러니까. 똑같네요. 네. 그리고 이 밖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만들고 싶은 법,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했는데 네. 역시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입양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아무나 못 키우게 좀 하겠다 그런 법. 동물 판매 규제법, 그러니까 동물 막 팔게 못하겠다. 공장식 축산 금지하는 법, 동물 쇼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국회의원 분들이 또는 네. 정당에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이번에 아주 이런 걸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선거와 네.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데일리에서 2013년에 시작해서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두 번째 큰 선거인데 2014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또 동물권이 대세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동물권 관련된 공약들이 이제 좀 선거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개만 정리한 건데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후보님들이 동물 보호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웠어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지키신 거고 절반 정도는 안 지키신 것 같아요. 그 지켜진 건 뭐예요? 지켜진 것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공약 중에 권역별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와 반려견 놀이터를 2015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2015년까지 5곳은 아니지만 지금 3곳까지 늘려놨거든요. 원래 한 곳이었는데 뭔가 좀 지켰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김기현 울산시장님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0여 억이 투입돼가지고 좀 자리를
그 부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안에는 유기동물 보호소도 들어가고 유기동물 교육장도 들어가고 반려견 운동장도 들어가고 산책로도 들어가고 반려묘 카페도 들어가고 정말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또 울산시 수의사회와 되게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관여돼서 어떤 동물의 질병이라든지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가 되는 와, 그런 이거는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는 거의 천국과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많은 공약이 나왔는데 실제로 선거 후에도 이런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위클리 벳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대중화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는 소수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온 동물 관련 공약들은 조금 더 우리 삶에 좀 밀접하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는 19대 국회 말미에 작년 7월에 동물보호 국회 포럼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현역 의원이 38명이나 무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학범 대표가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서 네. 전달하던 그 소식들. 네. 예. 저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 하긴 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포럼도 만약에 20대 국회가 발족이 되면 시작이 되면은 다시 한번 포럼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19대 국회 끝나기 뭐 7, 8개월 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20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포럼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이 돼서 이런 법안들이 계류 안 되고 다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학범 대표가 늘 얘기하듯 네. 시간이 없어서 네. 통과 못 될 것 같아요라는 아쉬움. 제 말대로 다 통과 못 됐죠? 그러니까요. 네. 네.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할 텐데 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가 사람한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세상 속에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후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분들이 되게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표철만 되면은 굉장히 말 그대로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을이 되시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가 가장 힘이 세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힘 마구마구 휘두르는 네.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